오늘은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30%는요, 30%는 죽어도 병원밖에 몰라요. 다른 일체 다른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병원밖에 몰라요. 병원밖에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30%는 절대로 병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없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는 진단하고 약을 주는 것이 병원이에요. 만약에 진단하고 약을 주는 걸로서 병원이 치료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파킨슨, 제가 파킨슨 중풍 전문가잖아요. 파킨슨과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병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돼요. 다 해결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파킨슨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중풍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맡겨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병원 믿었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병원에서 죽어서 나오지 병원에서 해결되어 가지고 나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수술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 최신식으로 기계가 개발이 돼서 수술을 한다 치더라도 수술하고 나면 몇 년 가요? 5년 내지 7년 가면 잘 가요. 그럼 그 자리에 다시 수술해요? 수술 못해요. 수술을 한 곳은 수술을 다시는 못해요. 이게 난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수술하지 않고 약을 쓰지 않고 치료를 해내는 그런 개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간의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를 해서 낫게 하는 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은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그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어야 되는, 그것이 요즘 질병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것이 습성이고요. 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간의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건강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사업을 하게 되면 밥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대의학은 절대로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 밥 먹기는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몸이 많이 불편한데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요즘 현대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곳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직 검사한다 그래요. MRI 검사한다 그래요. 피 검사한다 그래요. 줄기세포로서 치료한다 그래요. 이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도 40도 되는 구분등을 발라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구분등을 내가 발로 주는 것을 보고서 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줄기세포 주사를 가지고 허리 편다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는데 일본에 한 번 줄기세포 주사 한 번 맞는데 1,500만 원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들겠어요? 1,600만 원은 잡아야 되겠죠. 1,600만 원, 1,700만 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1,500만 원짜리 줄기세포 주사 맞고 와가지고 허리 나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예, 저는 보통 100일을 잡습니다. 100일 잡는데 50일 내지 60일 정도면 구분등이 펴집니다. 제가 어떤 오산에서 암 환자 할아버지께서 그 부인 되시는 분, 그 여사님께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올라가는데 공장에 올라가면 이렇게 한 15도 기울기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를 못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자기 부인을 모시고 오셨어요. 치료 좀 해달라고. 그 할아버지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었는지요. 제가 55일 만에 그 구분등을 피워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사님께서 제가 수박을 좋아한다니까 그 여름에 엄청나게 더운 여름에 매일 이 수박 한 덩이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제가 수박을 하루에 한 덩이씩 먹었거든요. 그렇게 들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보니까 허리가 펴지더라는 겁니다. 엎드려 보니까 엎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남편의 온 가족들 또 여사님의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을 고쳐내는 기술자입니다. 그렇죠? 병자를 회복하게 하는 기술자입니다. 제가 치매를 고쳐드렸잖아요. 한 달 만에 고쳐드렸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냐? 현대의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고치는 사람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하고 누가 옳은지 알아요? 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럼 누가 믿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믿어요. 조직검사한다? 말은 좋아요. 조직검사 말은 좋아요. 검사를 하면 뭐예요? 치료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MRI 검사한다? 여러분 MRI 검사, 암 검사, MRI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나왔다. 암 치료해요? 암 치료 못하잖아요. 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치료를 하는 사람하고 검사를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파킨슨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파킨슨이 아니래요. 그래서 검사를 갔어요. 검사를 갔는데 파킨슨이라 그래요. 그래 병원에서 하는 말은 믿어요. 내 말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알크냐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피 검사만 하면은 뭐 간암 검사도 할 수 있고 무슨 검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검사를 피 한 방울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희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진전적인 발전적인 어떤 것이 있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확 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병자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것들이 조직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MRI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피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길수록 환자들이 피를 빨아먹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파킨슨 환자가 4,000명, 5,000명 됩니다. 그분들이 뭘 기다리는지 알아요? 뭐 줄기세포 나온다. 새로운 어떤 신개발 약품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요 약이 나와가지고 이 파킨슨이 치료된다고 하면요 병원이 문 닫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파킨슨 1년, 2년, 3년, 4년, 10년까지 가도 낫지 않아요. 병원이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이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나와버렸다. 병원은 뭘 가지고 관리할 겁니까? 뭘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병원은 적자투생이잖아요. 지금도 병원 적자투생이에요. 자, 병원이 망하게 되면 누가 망해요? 의사가 망하는 거예요. 약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이 병을 낫게 하면은 병원이 망하고 의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3조 원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낫지 않는 것이 약입니다. 절대로 희망만 주는 것이 약입니다.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는 것이지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치료를 해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예, 이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들과 치료사들을 쭉 합쳐서 치료를 해내는 사람은 1%에 불과해요. 그 중에서, 그죠? 예, 그 중에서도 뭐 카이로프라틱 하는 사람은 그런대로 그 분야에서 좀 해내요. 스포츠 마사지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상당히 치료를 해내는 거예요. 지압하는 사람도 상당히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메인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단수가 높아요. 예, 단수가 높아요. 어떤 질병이든지 저는 치료해낼 수가 있어요. 단 시일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예, 저는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없거나 내가 돈 받았는데 뭐 3일 내지 일주일 치료해보고 효과 없으면 저는 돈 돌려주고 돌려보내요. 왜?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효과 없으면 저는 돈 주고 돌려보내요. 왜?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앞으로 계단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병을 치료하다가 보니까 밥을 먹는 문제가 있어요. 밥. 그 다음에 잠, 숙면이죠. 숙면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물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성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육식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해물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커피가 있어요. 환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환자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말씀드리는 대로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환자가 와가지고 커피를 계속 먹으면 그 몸 치료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커피는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피를 아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하수구를 말하면은 여러분 주방에 하수구에 우리가 물을 버릴 때에 깨끗한 물을 버릴 때 하고 막 더러운 물을 버릴 때 하고 하수구 어떤 것이 막히겠습니까? 하수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피 혈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의 혈관이 11만 킬로예요. 11만 킬로미터가 우리 혈관이에요. 근데 이렇게 넓어요? 아주 좁잖아요. 바늘 구멍까지 좁잖아요. 근데 커피 같은 걸 먹거나 해물을 먹거나 육식을 하거나 이렇게 땅에서 나는 풀과 채소와 열매와 과일 같은 거 외에 다른 물건들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이끼가 차요. 혈관이 이렇게 막힌다고요. 이렇게 막힌다고요.
혈압을 막히니까 피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고혈압이 나와요. 그래서 당뇨가 나오고, 그래서 비만이 나와요.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요, 당뇨, 비만, 혈압이 있어요. 심장이 안 좋아요. 예, 이 밥 빨리 먹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병을 치료할 때 밥 1시간 먹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1시간을 밥을 먹으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떤 환자든 간에 밥을 1시간 씹어서 먹기 시작하면 그냥 밤새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치료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요, 질병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숙면을 해결해야 돼요. 자, 숙면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요. 성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질병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이 병원에 가가지고 병을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거 다 해봐야 돼요.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또 뭐 교정도 받아보고, 또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병을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병을 잡아내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어두커니 병원 하나만 믿어 있다가는요, 휠체어 타고 나중에 이제 똥 받아내고, 똥 싸면 똥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제 한국이 점차 그렇게 환자들이 만들어지는 오물 천국이, 예, 환자들의 쓰레기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잘 하기 때문에, 복지를 잘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면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고 술 먹고 놀아요. 술 먹고 놀다 보니까 이 방치된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복지를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복지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두고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복지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복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놓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나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원을 믿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